당신에게는 새삼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인이 심한 병에 걸려 죽을 위에 처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애인이 걸린 병에는 치료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김약국 약사가 개발한 새로운 약 타이레놀이었습니다. 당신은 김약국 약국으로 달려가 원가인 $200를 주고 타이레놀을 사려고 했으나 약사가 갑자기 원가의 10배나 되는 $20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전 재산을 탈탈 털고 집도 팔고 주변에 돈도 빌려가면서 약값을 구해보았지만 결국 $1000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약사에게 조금만 싸게 팔거나 외상으로 해달라고 빌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김약국 약국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타이레놀을 훔치고 맙니다. 약을 훔친 죄로 재판에 서게 된 당신. 애인의 생명을 살리려 했던 당신은 법을 어긴 죄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도둑질은 분명 잘못이기에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그럼에도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무죄라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답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불법이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과 도덕성 발달 수준에 대한 오늘의 주제, 하인츠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하인츠 딜레마는 아까 나왔던 상황에서 남편 하인츠가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치는 일이 도덕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물음으로 사람들의 도덕성 발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하인츠 딜레마는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의 10세에서 16세까지 사고와 선택 유형 발달이라는 논문의 연구자료 중 하나로, 이후 콜버그는 아동의 도덕인지 발달을 연구한 끝에 도덕성 발달이론과 그 단계를 제시하게 됩니다. 도덕성 발달이론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의 단계적 발달 과정에 대한 이론으로 1930년대 스위스 발달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처음 제시하고 콜버그가 확장시켰습니다. 콜버그는 하인츠의 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과 그 이유가 답변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성 발달 수준을 3수준 6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1수준으로 도덕적 인식의 범위가 자신에게 한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중 1단계는 3에서 7세 아이들에 해당되며 벌을 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으니까 잘못이야 라는 입장과 아내가 죽으면 벌을 받게 되니까 훔쳐도 돼 라는 입장으로 나뉩니다. 2단계는 8에서 11세가 해당되며 욕구 충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하인츠가 욕구 충족을 위해 약을 훔쳐도 된다고 생각하죠. 두 번째, 제2수준으로 인식의 범위가 다른 사람까지 확장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 또는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려고 하며 행동의 결과 또는 최대한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3단계는 12세에서 17세에 해당하고 평판을 중요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건 약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야 라며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부터 하인츠 이외에 남의 관점과 의도를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4단계는 18에서 25세의 사람들이며 법과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수준은 도덕적 판단에 자신의 생각이 포함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편적 도덕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데 16세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이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요.
5단계는 25살 이상의 사람들로 사회계약적인 관점을 중요시합니다. 하인츠가 약을 훔친 건 불법이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단계는 보편적 윤리 개념을 중요시하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 관습,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하인츠 딜레마를 통해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인 행동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하인츠의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몇 수준 단계에 해당되시나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치투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